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페이 똑똑한 펀드를 투자하실 때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이 되겠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맨몸TV님이 특히나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답변을 많이 달긴 했는데 오늘은 좀 방송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카카오의 키움 똑똑한 펀드. 야, 키움이란 걸 아시니까 참 잘 아시는 분이세요. 대부분의 비중을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 펀드 성적표라든가 열어서 자산을 알고 계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확인해 보니까 최소 절반 이상의 수치다. 그렇다면 제가 맡기고 가만히 운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읽고 사고팔고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게 사고팔고 한다 그러면 우리 존니 대표님은 싫어하겠죠. 그냥 존버해야 되는데 일단 참고해야 되는 지표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저도 좀 동의하는 게 사서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는 것도 당연히 가치가 있고요. 대신 시장이 사계절이 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이제 겨울로 갈 것 같다.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하면 조금 대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도 충분히 저는 뭐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주실 만한 질문이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향세인 걸 확인했는데 카카오 펀드 종목에 포함되는 해외 주식 ETF들인 거죠. 어떤 지표를 따르냐 그리고 펀드 매직 저는 어떤 지표를 통해 사고팔고를 정하시나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길게 보시면요. 미국 주식시장하고 주식 유사한 궤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5개의 ETF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제가 과거 방송을 통해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이 빨간색이 펀드고요. 녹색이 이제 나스닥, 그 다음에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락할 때 비슷하게 하락하고 있고 네, 하락할 때 비슷하게 하락합니다. 상승할 때 비슷하게 상승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미국 주식시장의 뉴스를 보시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구간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고 상승할 때도 유사하게 쫓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걸 제가 그러면 1년 기간에 동안 2020년 올해 연초, 그러니까 작년 한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죠. 코로나 구간을 포함한 구간을 지금 이 카카오에서 투자하고 있는 5개 ETF, 아이바이부터 SKYY, SOXX, BRCN, VGT 이 5개의 테마 ETF가 겹쳐본 거예요. 위에 파란색 선이 이제 S&P 500입니다. 유사하면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구간 구간 보면은 좀 다른 모습들이 연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덜 오르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이걸 좀 더 좁혀 보면은 흥미로운 게 또 발견됩니다. 시장이 다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올해 연초거든요. 2021년 여기 2월 달입니다. 2월 초고요. 여기 혼자만 이렇게 혼자 왕따처럼 내려온 애가 있어요. 이게 녹색인데 얘가 이름이 뭐냐면 SOXX라는 친구입니다. SOXX가 반도체 ETF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대장주가 삼성전자인데 미국에서 반도체 ETF는 최근 좀 좋지 않네요. 성과가 오히려 시장은 오르는데 반도체는 하락하더라.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 투자하고 있는 테마별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그 IT 기업들이 또는 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SKYY가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반도체 주문을 많이 해요. 애플이 자동차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 SOX 주가가 올라간다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뭐 엄청난 그 뭐 실제 은행들이 도입한다 뭐 이런 뉴스가 들리면 또 블록체인이 관련된 ETF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짧게 보면 테마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짧게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는 5개를 섞어서 투자하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매도를 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길게 봤을 때 이런 뉴스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언급을 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하거나 유동성 긴축한다는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우산을 준비하자, 소나기에 대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란색이 그 미색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비싸게 많이 상승했죠. 비싸 보이죠. 일단 비싼지 싼지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가격만 놓고 보면은 역사상 아주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코로나로 힘들어질까봐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하는 미국 페드에서 정하는 기준금리를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낮췄죠. 그러니까 그 유동성들이 실물로도 일부 가겠지만 다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다 일로 주식으로 간 거죠. 그럼 이게 언제 무너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드는데 음영친 부분 2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음영친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계단처럼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페드에서 미국의 금리를 뭐 0.25%포인트 올립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다가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딱 튀고 딱 올라가는 순간에 갑자기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죠. 2018년도 19년에도 금리를 꾸준히 올리다가 일정 수준 되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버는 이익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현금이 많고 탄탄한 기업들은 예외겠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 기업들이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자 비용이 많아지는 순간 무너진다. 즉 금리 인상이 되게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2000년대 초반만 이렇게 쭉 올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무너지죠. 이때 리만 브로더스라는 부동산 파생 상품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왜 금리가 올려도 안 무너지지? 그래서 골디락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상승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판단컨대 지금은 코로나로 금리를 엄청 낮춰놓고 지금 금리 손에 안 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돌아섭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러면 분명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동성도 줄인다, 뭐 테이퍼링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런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알람도 드리겠지만 우리 맨몸 TV님도 아마 잘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를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